안녕하세요.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드는 노션 포트폴리오를 강의하고 있는 교사 배기웅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노션으로 문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페이지에 대한 이해와 여러 가지 블록들을 사용해 보았죠.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 블록들 중에 하나를 배울 텐데요. 바로 데이터베이스 블록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모여있는 집합체라고 말씀드렸었죠. 처음 봤을 때는 일반 표로 보이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적용되어 있어서 많은 자료를 효과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블록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따라하면서 데이터베이스 블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쓰임은 정말 다양합니다. 노션 자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여러 분야의 여러 형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과제 확인표를 만들어 보며 데이터베이스의 기능들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미리 만들어둔 데이터베이스를 보며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지난 시간에 따라해보기 페이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하위 페이지를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이렇게 누른 다음에 제목을 과제 확인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콘을 체크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는 자주 쓰는 아이콘인데 이 연두색의 체크표시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제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지 함께 보겠는데요. 네, 이 과제 확인표는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바로바로 체크를 해서 확인해 보는 표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제명이 있고 날짜가 있고 학생들의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밑으로는 과제의 제목이 적혀 있고 날짜가 있고 여기는 체크를 한 후에 우리 성실한 박지성 학생은 100% 제출을 했다 라고 자동으로 표시가 되는 퍼센트가 아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어 단어 외워오기, 이 과제명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니까 다른 곳과는 다르게 열기가 여기 위에 뜨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하위 페이지에 들어가면 영어 단어장과 이 영어 단어장이 PDF로 임베딩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함께 만들어 볼 텐데요. 다시 저도 따라서 해보기 과제 확인표에 들어가서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슬래시를 해서 데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데이터베이스의 인라인과 전체 페이지가 크게 보이는데요. 이 전체 페이지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표를 전체 화면으로 하나의 하위 페이지처럼 보여주는 건데 저는 보통 여기에 있는 화면 안에 데이터베이스 표를 넣는 편이기 때문에 인라인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보면 표가 좀 좁아 보이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때는 오른쪽 위에 더보기 버튼을 통해서 전체 너비로 페이지를 확장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다면 데이터베이스의 제목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2024 과제 확인이라고 입력을 해줬고 네, 가장 먼저 AA 이름이라고 나와 있는 이 열은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중심이 되는 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다른 곳과 다르게 열기가 있었죠. 이 안에 추가적인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라 이 열은 삭제가 안 됩니다. 또한 다른 열은 이곳을 클릭해서 속성을 날짜라든지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이름 부분은 속성 편집에 들어가도 어떠한 다른 속성으로 변경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즉, 텍스트로 제목의 역할을 해주는 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과제명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명을 이곳에 입력을 해줄 거고 여기는 날씨 속성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속성 편집에 들어가서 유형을
날짜로 바꿔주면 되는데요. 이 속성 편집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열 거고, 이렇게 날짜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날짜로 이름도 변경을 해준 다음에 날짜를 임으로 찍어줄 수 있게 이렇게 캘린더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몇 개 날짜를 한번 입력을 해줬는데 년, 월, 일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하지만 저는 이 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을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 가장 위에 있는 제목행에 날짜를 눌러주면 이 열의 속성을 편집해 줄 수가 있는데요. 속성 편집에 들어가서 날짜의 형식을 전체 날짜가 아니라 상대 날짜로 바꿔주면 이번 주 안에 들어있는 부분은 수요일 또는 내일, 어제와 같이 상대적인 날짜를 보여주고, 앞뒤로 일주일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년, 월, 일로 표시를 해줘서 가독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선생님께서도 상대 날짜를 한번 적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엑셀과 마찬가지로 이 제목행의 사이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바뀌죠.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 해주면 이렇게 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제명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연설문 쓰기, 그리고 영어 단어 외워오기, 그리고 수학 4단원 풀어오기, 이렇게 입력을 했고, 이 오른쪽 부분에는 학생들의 이름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를 눌러서 속성열을 만들어 줄 텐데요. 여기서 체크박스 보이시죠? 체크박스를 눌러주겠습니다. 이 체크박스는 더블 클릭을 하면 가장 최소화되는 조금 특이한 속성 유형인데요. 이 체크박스에 제목행을 눌러서 먼저 손흥민이라는 친구의 이름을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손흥민 친구가 만들어졌고, 더블 클릭하면 역시 사라지기 때문에 드래그를 통해서 가장 최소화한 열의 크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이렇게 맞춰서 어떻게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의 학생을 만들어주냐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반 학생의 이름을 더 입력하기 위해서는 클릭을 해준 다음에 속성 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속성 복제를 쭉 해주면 되는데요. 조금 이상하죠? 크기는 맞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름이 다 나타나는데 여기는 점점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뒤에 복제가 돼서 1이란 게 붙어서 그렇습니다. 여기를 김연아, 이강인, 아이유, 또 한 명만 더 한번 해볼까요? 속성 복제해서 이무진, 이렇게 20명까지도 할 수 있지만 5명 정도로 일단 하고, 쉽게 학생 수대로 속성 복제를 해서 이름만 바꿔주면 속성의 유형은 유지한 채로 복제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열의 크기까지도 같이 복제가 되었죠. 이제 추가적으로 과제를 만들어주고 싶다 할 때는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과제명을 수학익힘책 풀어오기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날짜도 이거는 7월 3일까지 해와 라고 일단 해주겠습니다. 7월 3일 있네요. 그러면 훨씬 이전으로 한번 임의로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줬고, 이번에는 제가 기억하기도 편하게, 그리고 학생들도 혹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 할 수 있으니까 이 하위 페이지에 자료를 좀 담아 두려고 합니다. 열기를 통해서 하위 페이지를 열 텐데, 데이터베이스에서의 하위 페이지는 일반적인 하위 페이지와는 다르게 전체 화면이 아니라 오른쪽 사이드에서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여기 위에 있는 설정을 통해서 중앙에서 보기라든지 아니면 전체 페이지로 보기라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이드 보기가 크기 조절도 가능하고
다른 화면도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속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닫기는 이 부분을 누르면 닫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쉽게 ESC 버튼을 눌러도 닫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학생의 단어장 PDF를 넣을 텐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클릭해서 그냥 다운로드만 할 수 있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영어 단어장을 이곳에 인베드해서 아이들이 다운받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그냥 이곳에 파일을 올려주는 방식. 아주 쉽습니다. 단어장이 있으면 이 단어장을 클릭해서 그대로 가지고 오면 마치 USB나 드라이브에 저장되는 것처럼 영어 단어장 PDF 파일이 저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파일은 클릭하면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PDF뿐만 아니라 일반 이미지 파일도 이렇게 가지고 오면 와서 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PDF와 다르게 이미지 파일은 자동으로 인베드가 되는 걸 볼 수 있고, 이 역시도 아이들은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아이들이 굳이 다운로드를 받지 않더라도 이곳에서 바로 볼 수 있게 해줄 텐데요. 전체 화면으로 조금 보기 편하게 바꿔주겠습니다. 네, 슬래시를 하고 PDF라고 치면 PDF 인베드 블록이 뜨고요. 또는 슬래시를 하고 인베드라고 쳐도 PDF나 구글 맵스 등 어떠한 형태도 인베드를 할 수 있는 블록이 뜹니다. 이 블록을 클릭하면 업로드를 통해서 파일을 선택해주고 바탕화면에서 영어 단어장을 클릭을 해주면 일반적인 다운로드와는 다르게 바로 이렇게 인베드로 붙어서 아이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도 선생님께서 원하신 대로 조정을 하면 아이들은 이곳을 통해서 영어 단어장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열기를 누르면 역시나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크기를 너무 크게 했더니 이렇게 너무 보기 힘들게 돼 있다 하면 이것을 다시 줄여서 원래 페이지 크기에 맞게 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상위 페이지로 돌아왔더니 데이터베이스에 안에 데이터가 하위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앞에 아이콘이 자동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이 안에 또 다른 정보가 들어있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바꿔주고 싶으면 눌러서 알파벳, 알파벳이라고 해줘서 이렇게만 해주면 아이들 눈에 훨씬 보기 좋게 변경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로 아이들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체크 기능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과제를 얼마나 잘 해왔는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숙제를 해왔다고 가정했을 때 아래쪽에 마우스를 내려보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줄 수 있는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마우스를 그냥 내리기만 하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이 중에 클릭을 해서 저는 비율 중에 체크 표시가 된 비율을 한다면 우리 손흥민 친구는 100% 다 과제를 해왔고, 김연아 친구는 75%, 이강인 친구는 연습하느라 바빴나 보네요. 50%, 아이유 친구는 75%, 이무진 친구도 75%로 과제를 해왔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체크가 변경되면 자동으로 아래 비율도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한 두 가지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정렬인데요. 지금 보면 날짜가 섞여서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순서대로 정렬이 되면 훨씬 더 확인하기 좋겠죠. 그 기능은 이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더보기 버튼 안에 넣어놓은 것이 아니라 필터, 정렬, 검색 등은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정렬을 눌러보면 어떤 열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지 고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날짜를 클릭해서 가장 최근 거가 위에 올라오면 편리할 것 같아서 내림차순을 클릭해주면 자동으로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생님께서 원하는 정렬 방식을 적용해 줄 수 있는 게 이 정렬 버튼을 통해서 해줄 수 있고요. 필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필터를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필터는 내가 보고 싶은 내용만 뽑아서 볼 수 있는 기능으로 보기 싫은 내용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서 보이지 않게만 하는 방법입니다. 필터는 정렬 옆에 이 버튼을 눌러서 적용시킬 수 있는데 아무런 필터가 들어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필터를 적용시킬 수 있는 열의 항목들이 이곳에 뜨고 만약 필터가 하나라도 정렬이 되어 있다면 이쪽에 필터 추가 버튼이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필터를 날짜를 클릭해서 나는 이번 주에 있는 과제만 보고 싶다 하면은 이번 주로 해서 필터를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아까 있었던 많은 과제들이 좀 사라지고 이번 주에 해당되는 자료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필터를 삭제하고 싶으면 클릭해서 필터를 제거해주면 다시 모든 과제가 뜨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필터를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필터를 가장 많이 적용하는 방법이 체크박스를 활용하는 방법이라서 체크박스를 만들어서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체크박스를 만들어주고 이 제목을 완료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최소화시켜줘서 드래그를 통해 맨 앞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완료 체크박스 열이 형성이 되었고요. 여기에 필터를 걸어볼 텐데 완료 눌러준 다음에 체크 표시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완료되지 않은 자료만 보겠다 라고 한다면 만약 학생들이 다 제출해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리코더 연습과 영어 단정 외워오기는 체크를 해주면 눈에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만 사라졌지 만약 필터 지우기를 해주면 이렇게 원자료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특이하게도 날짜 필터와는 다르게 필터를 지웠더라도 곧바로 지워지지 않고 위에 필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필터를 적용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체크박스를 활용한 과제 확인표 더욱더 창의적으로 선생님께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노션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레이아웃, 다양한 속성 등 아직 다뤄봐야 할 기능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이런 거구나 느껴볼 수 있으셨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이어서 데이터베이스의 여러 가지 형태를 더 다뤄보고 레이아웃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